집합 1단계 부분집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면 그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는 거예요. 집합 B 안에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B가 집합 A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안에 속한 집합 A가 이걸 감싼 겉에 있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간단하죠? 집합 B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부분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공집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든 그 안에서 원소의 개수를 고르면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를 하나도 안 고르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그게 공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건 거꾸로 뭐냐면요. 이 집합 안에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들을 골라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공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를 하나도 안 고른 거였는데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골라서 그냥 바깥에 있는 집합이랑 똑같아져 버리면 그것도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도 부분집합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부분집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필기를 하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x는 4의 양의 약수라고 했습니다. 4의 양의 약수 뭐밖에 없어요? 1, 2, 4 이렇게 원소가 3개밖에 없죠.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집합의 세 가지 원소 중에서 어떤 원소들을 골라서 부분집합을 만들 것인지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를 4만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1이랑 2를 묶어서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안에서 어떻게 골라서 부분집합을 만들 것인가? 자, 그럼 이거를 부분집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기왕이면 기준을 잡고 차근차근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을 어떻게 잡냐?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아까 4만 뽑힌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그리고 1이랑 2가 뽑힌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1개랑 2개인 경우만 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안 되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필기했던 부분집합의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공집합도 부분집합으로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원소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2개씩 뽑을 수 있는 경우는 1이랑 2, 2랑 4, 1이랑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2개씩 묶을 수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일 수도 있나? 자,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면 뭐예요? 이 집합 A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아까 필기를 했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그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도 그러니까 집합 A랑 똑같은 집합도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으로 된다. 그래서 1, 2, 4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까지 구해주면 이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한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요. 진부분집합이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부분집합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이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A가 B에 속하면서 A가 B가 아닐 때 그때 집합 A는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 된다. 이게 진부분집합의 정의예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A가 B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 다음에 A가 B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가 다른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A랑 B가 다른 집합이라는 거는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부분집합 안에 자기 자신도 원래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A랑 B가 같은 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자는 겁니다. 그것만 빼면 이게 진부분집합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도 하셨으면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을 구하려면 첫 번째, 부분집합을 다 구해준 다음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한번 먼저 풀어줄게요.
우선 저기는 2차 부등식 좌변을 인수분해했더니 x-2 곱하기 x-6이에요. 이게 0보다 작은 범위. 이건 2차 부등식에서 충분히 연습했었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근데 저 범위 안에서 x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저 범위 안에 있는 정수 x는 3, 4, 5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3, 4, 5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되겠죠. 부분집합을 다 구해주기 위해서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해주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구할 수 있다. 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출발하라고 했었죠. 공집합은 항상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이렇게 3만 뽑히고 4만 뽑히고 5만 뽑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3, 4, 4, 5, 3, 5 이렇게 2개씩 뽑히는 경우도 3가지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 다 포함되는 경우 3, 4, 5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얘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가 다 뽑히는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구해주시면 진부분집합을 다 구한 게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분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1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거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부분집합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은 넘어가고요. 자, 이어서 2번 보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설명드렸죠.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패스. 3번 보겠습니다.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는 A랑 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이런 케이스를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A랑 B가 완전히 동일한 집합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모든 집합이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자기랑 동일한 B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B의 입장에서도 자기랑 동일한 A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4번도 마저 보면요. 공집합이 0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집합이랑 0이랑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0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0이라는 모양의 원소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집합에 0이라는 저 동그라미 모양의 원소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서도 봤지만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저 집합이 어떤 집합이었든지 간에 4번은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1, 3, 5의 원소를 갖는 집합은 5 미만의 홀수만 모여있는 집합.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5 미만의 홀수는 뭐예요? 1이랑 3이잖아요. 그러니까 1, 3, 5가 1이랑 3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 3이 1,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